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는 피선거권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 등과 함께 기타금 30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 혁명 전야가 내포 신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을 외친 여성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건립입니다. 2047년 충남도 내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인 가구 증가율은 충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금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는 해안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해안군은 실시 설계를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 혁명 전야가 내포 신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을 외친 여성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충남에 건립됐습니다. 그 의미를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불을 비추고 현대식 교복을 입은 여성은 독립선언서를 찍어냅니다. 100년 전 외쳤던 독립의 숭고한 뜻을 미래 청년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은 동상.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이 내포신도시 홍해공원에 세워졌습니다. 28 독립선언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여성 독립운영 기념사업회가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지난 2월 서울 배재 어린이공원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 후보지 가운데 충남은 유관순 열사와 김복희 열사 등 수많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충남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시작한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유관순 여성 독립운동가도 나왔고 등 그래서 거기를 우선으로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성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커지면서 거기다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들 의논이 돼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석영, 김운성 작가의 작품인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의 명칭은 혁명전야. 독립 만세운동을 벌이기 전날 두 여성의 비장함과 결연함을 나타냈습니다. 배경에는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전문과 공식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472명의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함께 건립 비용을 지원한 충남도는 앞으로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무명의 항일 여성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앞서서 계승하기 위해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독립기념관 경내에 건립 추진 중인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을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 수준. 남녀 차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은 전국 각지에서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지 않아 충남 지역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담비 기자, 1인 가구 비중이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장래의 가구 규모 등을 전망하는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2047년 충남 지역의 1인 가구 구성비는 40.6%로 앞으로 28년 뒤 10집 중 4집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외에 강원과 경북, 전남북 등 7개 시도의 1인 가구 구성비가 40%를 넘었고 인근 지역인 대전은 41.7%, 세종은 36.3%로 전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세종의 경우 출산율이 높고 젊은 연령층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부와 자녀 유형 가구가 같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울산과 경기, 인천이 차례로 포함됐습니다. 통계청은 2017년 기준으로는 부부와 자녀 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2047년에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부부와 자녀 가구 순으로 가구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남은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30년 뒤에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수 현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7년이 되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65살 이상 가구 수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충남 지역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2.4%로 전망됐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남이 5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과 강원,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30%를 기록한 세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들은 40%대에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전체 가구 수 변화도 궁금한데요. 이 가구 수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도 나왔습니까? 네, 총 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지만 총 가구 수는 2040년 이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2047년 지역별 총 가구 수는 충남과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2017년부터 2047년 사이 가구 증가율은 세종이 155%로 가장 높았고 제주 53%, 충남 33%를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17일부터)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그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실시설계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2025년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대에 들어서며 소금과 피트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시설입니다. 태안군은 해양치유센터가 운영되면 6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사업비 64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9월 청양해안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트럭의 뒤를 따라 주행 중입니다. 트럭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해 나가는 순간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시도하는데요.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은 무리한 추월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변경 시에는 그에 따른 신호를 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내 갈 길만 가려는 위험한 운전 습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홍성해안 도로,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한 무리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 계속 주행하던 차량, 횡단보도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전거로 길을 건너야 할 땐 아무리 급해도 일단 자전거에서 내리고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면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천안해안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옆으로 트럭이 다가오는데요. 이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충돌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경장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지만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연평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전국 주요 도시 연평균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01년 단위 면적당 60 마이크로그램 수준에서 2018년 40 마이크로그램대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약 26 마이크로그램에서 2018년 약 23 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대기환경 기준상 매우 나쁨을 기록하는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6 마이크롬을 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풍속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대기 환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풍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무른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에선 국민의 90% 이상이 10년 전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도로주행 시험 결과 기준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약 28배 더 많이 배출됐습니다. 황산화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질소산화물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해안군이 충청권 유일의 수군 방어형인 안흥성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에 따르면 안흥성은 조선시대 조은로의 주요 거점을 담당했던 성으로 당시 한양과 강화도의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 축성됐습니다. 문헌에는 축성 배경과 완공 시기 등이 명확하게 남아있고 성벽엔 축성 참여 지역과 석공 초축 시기가 새겨져 참여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국의 통제형과 방어형, 수형, 수군 진성 중에서 유일하게 4개의 성문과 성벽 등이 잘 남아있어 그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까지 성벽 및 성문 보수와 건물지 및 유적 정비, 탐방로와 안내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2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안군은 안흥성 동문의 원형 복원을 위해 단계별 정비 방안을 이행하고 북문의 경우 정밀 실측과 계측 모니터링을 통해 보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곡성과 성벽의 경우 사전 발굴 조사와 학술 회의를 거쳐 축성 기법, 배수 방법 등을 규명해 무너진 구간의 안정에 수리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 원형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흥성 내 행영과 제승루를 복원해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국립해안해양유물전시관, 안흥유람선, 선소유적, 선창유적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현재 문화재청에 안흥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신청한 상태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안흥성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진성문화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0.8제곱킬로미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지정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편입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91.23제곱킬로미터에서 92.04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됩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 물범의 서식지인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다만 어업활동 제한 우려 등으로 주민 반대가 있었던 곳은 제외시켰습니다. 해수부는 탐방로 조성과 해상 쉼터 설치 등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증진 사업으로 주민들의 어업행위 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학생 참여 예산제에 이어 내년부턴 학부모 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참여 예산제는 연간 70억 원 규모 안에서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사업과 환경 개선 사업을 공모해 지역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추가로 선발한 학부모로 이뤄진 지역별 학부모 예산 참여단이 상한 금액에 따라 한 건에서 3건의 교육 공모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수요자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내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4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비 9,500억 원보다 1,903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91억 원, 국리어촌누리 300사업에 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반 조성과 해양관광, 레저 산업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 기반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당진시 송악공동육아나눔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악공동육아나눔센터는 기지시 교회비전센터 3층에 마련됐으며 기지시 교회가 무상 임차한 공간에 앞으로 2년 동안 운영됩니다. 이곳에는 방과 후 학습 지도사가 배치돼 숙제 지도와 자율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호수공원 일대에서 운영됩니다. 아이스링크는 2,100제곱미터로 전국 야외 스케이트장 가운데 최대 규모로 700여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얼음 썰매장과 의무실, 휴게실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곳곳에 안전 요원이 배치됩니다. 예산군 최초의 치어리딩 팀인 티나가 제1회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티나팀 1, 2기 치어리딩 공연과 장기자랑,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티나는 관내 학생들과 성인을 포함해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오성희 회장은 치어리딩을 통해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이 사업비 9천여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13개 가구로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부분과 설비 부분, 편의시설로 나눠 개보수가 진행됩니다. 태안군은 지난 2015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66개 가구의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밤에는 그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바깥 활동하기에 부담 없을 정도로 높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산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6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8도, 태안과 예산이 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청양이 11도, 서산과 예산이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이 높아 난방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4m, 서해 남부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